네, 연휴 앞두고서 지수 조금씩 살아나면서 또 코스닥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 어느 쪽을 봤을까요? 연휴 앞두고 마감 전략 세워보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김민성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섹터. 바로 IT입니다. 반도체주. 바닥 시그널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5월의 성적표는 과연 어떠할까? 4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컸던 이유도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가운데 바닥 시그널. 사실 바닥 이야기는 연초부터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젠 정말 확인할까? 반도체 쪽을 보신 우리 정 팀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힘 없던데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마이크론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좀 주목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은 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 인하 중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이유 때문에 어저께 장 중반 이후에 반도체가 테마상이 좀 올라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 티 안 나게 좀 상이 올라있다 보니까 그리고 뚜렷하게 어떤 뉴스가 없다 보니까 좀 부각이 안 됐었는데 예. 일단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단은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인하 중단 결정입니다. 중단 결정했다는 네. 소식이 제가 보기에 조금 주목할 만한 이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죠. 근데 이 주가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부터 전 턴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완만하게나마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2차 전지라든지 연초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좀 낮다 보니까 좀 부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는 작년 10월달, 하이닉스는 올해 1월달부터 이미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 좀 보시면 바닥이 거의 잡혔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가 조금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건 업종보다는 좀 시장의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피봇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실망감이다. 이 해석인가요? 일단 뭐 IT를 포함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는데 그렇다고 이걸 뭐 추세로 현실시킨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마이크론 이슈를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더 이상 가격 인하 안 하겠다. 사실상 가격을 인하한다는 건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네. 빨리 유통시키기 털어내야죠. 위함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산 효과를 불러왔던 건데 이거를 중단하겠다. 확실히 회복 시그널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도 아니고 이제 3위 업체 마이크론이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할 때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인데 1등도 2등도 아닌 3등이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자칫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 인하를 중단하겠다 결정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재고도 많이 털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같은 전문가보다는 이 업황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신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예를 들면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현장을 가고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어쨌든 이 감산 효과라든지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고가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국내 쪽도 좀 보게 되면 국내 반도체 재고율이 어쨌든 1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그 1월 달 같은 경우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국내 반도체 재고율이 263%였거든요. 근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252%, 3월 달 들어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163%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어쨌든 이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치악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이상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그 바닥에 대한 기대감, 산업 현장에서 보고 있는 바닥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주식시장은 한 발짝 더 빠르다라고 좀 빠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부터 어쨌든 주가가 현재 안 빠지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십시오.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아. 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제한적이죠. 챗GPT처럼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티가 좀 안 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네. 아마 시간이 지났을 때만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달, 8월달, 뭐 9월달 한 3분기 정도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하이닉스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그런 얘기가 분명히 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단지 지금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연초 2차 전지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뭐 챗GPT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낮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대체로 그 투자자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 섹터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퍼포먼스가 다시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리고 이제는 DDR4 이거는 이제 뭐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고 적체 이슈도 앞으로 생산할 DDR5가 아니고 네. 어차피 앞으로 안 팔 DDR4에 대한 재고 적체 이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현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볼 때는 DDR4가 아니라 DDR5라든지 그리고 HBM DRAM이라든지 CXL 기반 SSD라든지 아마 이쪽으로 제가 시선을 전환시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급 쪽 이슈, 감산에 있어서는 이런 확신이 있는 마이크론의 행보, 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수요가 살아나야 또 공급보다 더 큰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하잖아요. 김 대표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메모리 수요 하반기에는 살아날까요? 저는 좀 살아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는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좀 수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재고 물량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빅테크가 많은 우려감이 있었는데 호실적으로 네.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에 대한 산업이 회복을 할수록 메모리에 대한 재고도 빠르게 소진될 수가 있는 수요 증가 기대감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간 출렁이고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애매모호한 발표를 해서 또 시장에 대한 혼돈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최초적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제 빅 스텝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25bp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여기서 점차적으로 속도가 낮춰지고 있고 올해 안에 이제 또 금리가 인하를 기대하기보다는 동결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피크아웃을 찍고 나서 하락할 수 있는 기대감이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추가적인 빅테크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반도체에 대한 바닥이 맞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게 증빙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오늘 밤에 또 애플 실적도 나오잖아요. 네. 이 부분도 확인해 가면서 수요단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쪽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법도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미국 반도체법 처음 나왔을 때 아예 증설 금지할 것 같다 했는데 이 부분만 풀어줘더라도 그래도 다행인데 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번에. 그런데 오늘 이제 외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내년 하반기쯤에는 장비 반입 규제가 적용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크게 반응할 법한데 오늘 왜 이렇게 뭐 반응을 못 할까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악재가 해소가 된 거지 잠깐 호재가 유예된 나타난 건. 것뿐?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좀 크게 좀 반응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만약 무기한적인 그 최종 사용 인증이 죄송합니다. 최종 사용 인증이 되든지 아니면은 네. 규제가 아예 폐지가 되든지 이렇게 됐다라면 아마 주가에 조금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계속해서 시간 벌경이잖아요. 네. 1년 후에 뭐 계약식도 아니고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인데 이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유예가 계속 되다가 결국에 뭐 정권이 바뀌게 돼가지고 이게 없어지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네네. 만약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뭐 폐지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칩스법 가드레일 조항이 현재 유효한데 여기 보게 되면 웨이퍼 투입량 10년 내 5% 확대 가능. 이런 것들도 솔직히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EUV 같은 노광 장비 반입 불허.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 이런 것들은 그 선단 공정에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서 DDR4는 이제 지나갈 이제 앞으로 안 팔 제품이라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팔 제품이 뭐 DDR5가 됐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연내에 아시겠지만 DDR5 5세대 DDR5를 이제 양산할 예정이고 그리고 HBM DRAM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CXL, SSD 이런 것들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쪽을 보게 되면 48%가 낸드 쪽이잖아요. 예. 낸드 쪽이 48%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CXL 기반의 SSD 같은 경우 결국 이게 중국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결국 생산이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호재라기보다는 악재 해소 측면에서 보는 게 맞고 좋은 건 아니고 다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오늘 많이 빠지는 쪽 볼게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한데 뭐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다 안 좋지만 특히 PCB 쪽 기판이 너무 약하네요. 네. 보니까 대덕전자, 심택 다 실적 안 좋았어요. 대덕전자는 1분기 거의 분기 기준으로 최악의 실적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다행히 뭐 바닥 확인, 하반기 개선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네.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못 하잖아요. 향후가 좋아질 거라고 하면 보통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점인 거 확실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이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P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려감이 지속이 되면서 많은 이제 하락을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잠깐 이제 틀어주시면은 이제 네.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보고 있는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덕전자도 심택도 지금 주봉상으로도 거의 바닥권에 왔고 지금 빠지더라도 큰 폭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내고 있는 수준에 이제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실적도 차트도 굉장히 바닥권에 와서 매력이 좀 느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서키트가 PCB 기판 쪽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컨센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분기에 좀 쇼크를 만들어 놓고 나서 2분기, 3분기에는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투자 심리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해소해야 될 흐름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흐름까지도 우리가 천천히 지켜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가도 뭐 급등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우상향으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확대해도 나쁘지 않다. 다만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좀 더 안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진짜 용기가 필요한데 네. 긴 관점으로 좀 확신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출하량도 살아나고 하반기에는 수요가 살아날 거다라는 그림 속에 지금 기회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 팀장님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특픽 추려볼게요. 네. 반도체 오늘 전체적으로 엔드 유저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 포함해서 다 안 좋잖아요. 기회로 보시는 쪽 어디예요? 일단은 뭐 이런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지금 바로 접근보다는 리스트업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리스트업.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뭐 전방업체는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난 3월달 같은 게 장비 관련된 종목이니까 이 부품 단위 상태가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현재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반도체 섹터가 좀 부각이 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네.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심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관심이 생기게 되면은 지난 3월달 보여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좀 하라 말씀드리고 싶고 네. 종목은 SFA 반도체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공정보다 후공정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자 예. DDR4는 이제 앞으로 안 팔 제품입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새로 팔 제품이었던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됐다라는 겁니다. DDR5 같은 경우는 연내 양산이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HBM DRAM 같은 경우도 이 생산 라인 구축이 완전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생산하고 난 뒤에 생산하고 난 뒤에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사트, 후공정 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 외주화 물량에 대해서 패키징에서 테스트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천안 1공장에서 이제 메모리 후공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하이닉스 단지 그리고 마이크론.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다 고객사로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위기만 투심만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3월달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좀 낮게 잡았습니다. 4,6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는 일단 5,7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공정 오사트 쪽으로 포커스가 됐네요. SFA 반도체 오늘 이쪽으로도 다 약한 움직임 속에 지금 시장이 안 볼 때 기회를 잡자라는 측면에서 탑픽 주셨습니다. 탑픽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 그 두 번째 섹터는 어딜까요? 오늘 잘 오르는 쪽에서 골라냈네요. 원전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2% 가깝게 상승하고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꺾이지 않는 건 수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전히 밸류 있는 이 원전주를 지금 잡아야 될지 김민성 대표께서 답을 주실 텐데 선방해요. 오늘 섹터 시세만 보면 네. 항상 느려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질문할 게 많습니다. 일단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대놓고 추진하고 밀고 있는 게 원전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쵸. 지금 전 정부랑 현 정부랑 비교했을 때 탈원전이냐 그거를 백지화하느냐 약간 여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정책을 살리게 됨으로써 경기를 좀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책임적인 요소도 굉장히 좋게 갈 수가 있어서 유독 여기에 대한 기사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테마성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빠르게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 움직여질 수가 있어서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산 에너빌리티 1분기에 호실적 나왔고 미국과 SMR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원전 수출이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면서 그런 정부 기조 이야기도 하셨는데 러시아, 중국 쪽에서 글로벌 원전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장악했다라는 네. 내용이 나와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SMR 시장 크게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SMR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한미 원전에 대한 동맹 주된 이유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SMR 같은 이제 이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취약점이 아무래도 지금 이 냉각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바닷물을 끌어 나와서 냉각수를 끌고 와야지만 좀 여기에 대한 냉각이 가능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딱히 할 필요가 없이 원자로 냉각에 대한 보완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원전을 폐기하고 새롭게 많은 원전기를 늘려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SMR 시장에 대한 시장을 좀 독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랑 중국에서 우리가 탈원전에 대한 자유 국가들이 계속해서 정책을 만들어 냈을 때 그때를 노려서 전 세계 점유율 한 80%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점유율을 많이 뺏겼지만 이제 버티고 있는 나라랑 이제 쫓아가는 나라랑 싸웠을 때는 쫓아간 나라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뺏어가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랑 같이 동맹 협정을 통해서 좀 더 SMR 시장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관련 기업들은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가 더 유리하다. 그쵸. 알겠습니다. 원전주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 되게 많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소문난 잔치 정말 먹을 거 없다고 이번에도 이렇게 실망감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지금 오늘 반등의 성격까지 연결지어서 여쭤봅니다. 저번에 저도 이 원전 주제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수주를 확실하게 받지 않는 이상 주가는 안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탈탈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021년도부터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에서 상승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테마가 또 똑같이 반영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2009년대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받았던 것처럼 어떤 확정 수주가 나와줘야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이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 할까를 가지고 내일 확정 짓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의 산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최종 계약까지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한 2년 넘게 걸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뭐 이제 확정 짓게 되면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확정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좀 봐져요. 그리고 네네. 올해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들은 이제 터키하고 튀르키예하고 이제 폴란드 정도 아마 기대를 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빠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봤을 때 이 부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서 네. SK 쪽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그린 리더십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랑 협력을 하는데 이쪽으로의 기회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기업들 개별적인 수주? 일단은 그 SK 그룹주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로도 나타나는 게 없고. 그죠. 그쵸?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저도 애매한데 이게 지분을 투자했다서 연관성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는 간접적인 수혜라 보는 게 맞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이번에 국내 쪽에 이제 SMR 쪽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서 뉴스케일 파워죠.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설계를 기반해서 원전단지였던 그 원전 설비 같은 것들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이걸 가지고 시공하는 회사가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한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시공이라든지 어떤 그 원자로 기기라든지는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돈을 벌어야 간접적으로 어떤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SK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SK가 그렇게 부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간접적인 수혜냐, 직접적인 수혜냐, 네. 여기에 따라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네. 이 측면을 강조해 주셨어요.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김 대표님께 의견 가볼게요. 이 IP 분쟁 관련해서는 네. 지금 실마리를 못 찾고 있고 그쵸?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이번에 폴란드 지금 기대감 있다 하셨는데 거기 수주하기 쉽지 않을 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큰 리스크 아니에요? 그죠. 좀 치사하죠. 어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사의 전신 C사가 만들었던 설계를 기반해서 애초에 한국형 그 원전, 지금 APR 1400인데 그 이전 모델이 APR 1000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APR 1400 같은 경우도 그 UAE 바라카 원전을 만들 때 이 그 설계를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사가 이 라이센스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그 설계를 기반해서 만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네.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드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치사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 대표님 어때요? 지금 정 팀장님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서 김 대표님의 또 반격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성과 없었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오늘의 반등이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 네. 궁금해요. 저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네. 소형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웨이팅 사건에서도 한수원이 바로 반박을 얘기를 하면서 좀 거기에 대한 안정화를 좀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제 소일 원전 원자로에 대한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많은 견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동이라든지 이슈나 잡음은 끊임없이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주 증가랑 실적에 반영이 되는 사이클은 벌써부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거나 이제 미국과에 대한 동맹을 통해서 많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원전에 대한 산업
성장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과도한 패닉셀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바닥권을 만든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버텨내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작년까지는 탈원전에 대한 피해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나타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올해 기회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 실적 대비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눈에 띄게 좀 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실적 관련된 원자력 발전주 쪽이다 보니까 네.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기업에 대한 밸류를 통해서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받은 종목 안에 기회 잡을 종목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옥석 어떻게 가릴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대장이라고 유명한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거를 조정 좀 많이 받았죠. 네, 워낙 조정을 받았는데 차트적으로 흐름을 보면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네. 주가가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폴란드 수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라도 더 많은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도 깨지지 않는 지지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쉽게 깨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심리적으로도 버텨주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네. 일단은 작은 종목들 좀 핸들링이 쉬운 종목들 위주로 크게 상승을 하지만 본격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대장 역할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네.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이나 소형 원전 모듈을 모두 사업 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풍력이라든지 수소 사업 라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혜는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바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으로 해서 15,700원에서 16,000원대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추세가 강하게 이탈하는 14,000원대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월 저점을 깨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유의미하다고 보셨고요. 직전 고점인 2만 원 부근까지의 재도전 지켜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팀장, 김민성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